이강민의 잡지사 9월호 9번째 페이지. 지릴 만큼 웅장한 우주를 배우는 시간, 잡다한 우주 사전, 우주먼지 지웅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사무실에서 혼자 이런 거 짓고 있어요. 아, 네. 예. 뭐 지리고 이런 말 해도 되나요? 아, 그럼요. 아, 네. 네. 많이 열려 라고 있군요. 당당하게 얘기해도 되나? 네, 알겠습니다. 우리말 지킴이지만 네. 저도 지리니까요. 예. 네. 그렇고요. 자, 우리 먼지님께서 오늘 천문학 팬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자칭 천문학 팬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좀 생소한 이름이긴 합니다. 오umuamua? 네. 이렇게 읽나요? 네, 오umuamua? 맞습니다. 네.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이것도 을의 다른 발견된 천체들이 항상 하와이 스타일로 이름을 많이 지어요. 망원경들이 하와이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오umuamua라는 거는 되게 멋진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와이식 표현으로 멀리서 온 메신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별에서 온 그대. 약간 그런 느낌이고요. 네. 이게 왜 이런 이름을 갖게 되었냐면 2017년경에 그 태양계 바깥에서 날아온 것으로 알려진 새로운 천체가 처음으로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얘를 딱 망원경으로 보고 조그만한 점 하나가 태양계 공간을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거 그냥 또 평범한 뭐 소행성이나 해성 같은 거 발견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며칠 쭉 관측을 해서 그 궤적을 그려보니까 이게 태양계 공간에 붙잡혀 있다고 보기에는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태양의 중력에 원래부터 붙잡힌 적이 없는 태양계 바깥에서 날아온 손님이라는 게 밝혀지죠. 누가 바깥에서 화살을 쏘았는데 그게 우리를 지나가고 있는 느낌?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런 천체를 성간 천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태양계를 넘어서 다른 별과 별 사이 우주 공간을 여행하다가 태양계를 스쳐 지나간 성간 천체에서 인터스텔라 오브젝트라고 부르고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확인된 성간 천체다 보니까 아주 큰 히트를 쳤죠.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일부 이제 SF 팬들이 이제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거 혹시 외계인들이 우주선 타고 날아오고 있는 거 아니냐. 저 오umuamua가 우주선이다? 네. 사실 그게 좀 그럴듯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오umuamua가 일단 사이즈를 보니까 한 100에서 200m 정도 사이즈를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모양도 좀 이상했어요. 되게 길쭉한 김밥 같은 모양을 하고 있던 걸로 추정이 되고 또 표면의 반사율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돌멩이라기보다는 약간 표면이 금속 같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태양빛을 되게 잘 반사하는 것처럼 보였죠. 반짝반짝했다 이거죠. 네. 예. 게다가 이제 제일 히트를 쳤던 사실이 이 오umuamua가 사실 처음 발견되었을 때부터 이미 태양을 한번 스쳐 지나가서 멀리 도망가는 와중에 발견됐거든요. 근데 그 도망가는 와중에 늦게나마 이제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쭉 보니까 단순히 태양의 중력만 고려했을 때 그려야 하는 궤적을 벗어나서 뭔가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약간 가속 장치를 가동한. 이 태양계 한번 훑어보고 이제 빨리 떠나가야지 하고 왕 하고 있는 것처럼. 원래 다 끝났으니까 빨리 가자. 왕. 그래서 이거 뭐야? 기다랗고 모양도 막 동글동글하지도 않고 금속 표면에 반짝거리고 속도까지 올렸어? 이거 외계인이다. 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SF 팬들이 되게 좋아했고 하나 여담인데 저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오umuamua가 그 생긴 모습이 조금 기다란 그 죽부인 베개 모양이에요. 뭐 그러네요, 진짜. 그래서 제가 조만간 그 저걸로 베개를 하나 만들 생각입니다. 좋은데 껴안고 자기 좋다. 그 아마 그 오타쿠 분들은 잘 아실 수도 있는데 자기 좋아하는 캐릭터를 그 베개로 만드는 거를 다키마쿠라인가로 불러요.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umuamua 다키마쿠라를 만들어서 이제 껴안고 잘 생각입니다. 조만간 만들려고. 다랑이 사이에 뭐가 있어야 저도 숙면 취하는 편이어서.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 알려주세요. 네, 만약에 만들게 되면 들고 오겠습니다. 제 돈 재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별걸 다 기획하시네. 자, 그랬던 오umuamua인데요. 다시 한번 이 SF 팬들을 두근거리게 만든 사건이 벌어졌다면서요. 네. 바로 며칠 전
다시 한번 성간 천체가 또 발견됐습니다. 지금 이제 방송일이 9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네. 며칠 전이라기 한두 달 전? 네네네. 예, 그래서 봐야겠네요. 정확하게 네. 날짜를 말씀드리면 네. 2025년 7월 1일 날 칠레에 있는 아틀라스라는 망원경으로 이제 또 다른 천체가 포착이 됐어요. 예. 사실 오umu어무어가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19년에 한 번 더 성간 천체가 발견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식적으로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이 천체는 세 번째 성간 천체예요. 네. 그래서 오umu어무어 2017년 그리고 2019년엔 보리소프라는 천체가 있었고 네. 이번엔 아틀라스라는 망원경으로 발견이 됐기 때문에 뭐 재미없지만 아틀라스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아틀라스. 네, 그래서 세 번째로 발견된 성간 천체 예. 인터스텔라 오브젝트 아틀라스라고 해서 3I 아틀라스 이렇게 부르죠. 3I 아틀라스. 쟤도 어쨌든 태양계 밖에서 온 건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이제 성간 전체. 처음 발견되었을 때는 이번에도 당연히 평범한 소행성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꾸준히 관측을 해서 속도를 확인해 보니까 무려 초속 61km로 움직이고 있어요. 초속 61km.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간 동네 골목길 다닐 때도 시속 60km 정도도 느린 속도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예. 근데 시속이 아니라 초속 61km예요. 엄청 빠르네요. 엄청나게 예.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예. 이제 특히나 또 이 아틀라스가 그리는 궤도를 보면 네. 태양 중력이 예쁘게 붙잡힌 타원 궤도 같은 건 아니고 그냥 완전 태양 중력을 싹 벗어나는 네. 소위 쌍곡선 궤도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엄청나게 크게 벌어진 쌍곡선 궤도를 그리고 있어서 네. 얘는 확실히 태양계 출신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세 번째 천체다. 성간 천체가 발견됐다라고 예. 보는 거죠. 근데 이번에도 또 외계인 우주선 설이 등장했나 보네요. 네, 이게 좀 뒷이야기가 먼저 있는데 네. 그 앞서 오umu어무어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 이제 그때 이거가 성간 천체가 아니라 외계인이 타고 온 우주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꽤나 진지하게 주장했던 천문학자가 한 명 있어요. 누구죠? 그 하버드에 있는 물리학자 천문학자 아비 로앱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논문으로 네. 이 오umu어무어 천체가 자연적인 해성이나 소행성이 아닌 것 같다라고 진지하게 이제 여러 가설들을 쭉 풀어서 발표를 합니다. 일단 태양계 밖에서 온 건 온 건데 네. 밖에서 온 소행성이나 혜성이 아니라 외계인 타고 있다. 외계인 우주선이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하버드 교수님이 근데 예. 이 아비 로앱 교수님이 그런 되게 참신한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는 나름의 배경이 있기는 해요. 뭐죠? 왜냐면 아비 로앱 교수가 이제 참여하고 있는 되게 유명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앞으로 한 20-30년 안에 지구 태양계 바깥 이웃한 다른 별을 향해서 인간의 탐사선을 쏘아 보내겠다라고 해서 이제 굴러가고 있는 스타샷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프로젝트가 있어요. 근데 이 스타샷 프로젝트가 어떤 방식으로 기획을 하고 있냐면 네. 단순히 연료를 태워서 속도를 높이는 기존의 방식으로 하면 속도를 충분히 못 올리거든요. 그래서 우주 공간에 날아가서 커다란 그 알루미늄 호일 같은 태양 돛을 펼칩니다. 예. 그러면 태양 빛을 받아서 그 돛이 힘을 얻게 되고요. 제임스 웹에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근데 제임스 웹에 있는 거는 네. 태양광을 막아주는 다른 거구나. 온도를 막기 위해서 예. 그런 차폐막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에 그 스타샷 같은 경우에는 태양빛을 받아서 속도를 올려서 가속시키는 그런 원리예요. 신기하다. 물론 네. 참고로 제임스 웹도 그 넓게 펼쳐진 차폐막이 네. 똑같은 태양빛의 힘을 받아요. 그래서 아주 긴 시간이 지나면 궤도가 틀어집니다. 조금씩 밀리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아이디어는 훨씬 크게 태양 돛을 펼쳐서 네. 효율적으로 속도를 빠르게 높이고 나중에는 그 이웃한 4광년 정도 거리에 떨어진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 보내겠다. 이제 이런 원대한 꿈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왜 그러면 아비 로앱 교수가 스타샷을 하다가 이 오umu어무어가 외계인일 거란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네. 정확하게 오umu어무어가 태양 곁을 지나갈 때 속도를 올렸던 그 모습이 본인이 기획하고 있는 스타샷과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태양 근처에서 속도를 높여서 예. 그 태양빛의 압력으로 빵 가속하겠다. 그게 이제 이 사람의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아이디어를 외계인이 그대로 하고 있네. 구현했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생각에 흠뻑 빠지셔가지고 당시 이제 오umu어무어가 외계인의 우주선입니다라고 진지하게 주장을 했죠. 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umu아무아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태양계 바깥을 떠나가던 중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 녀석을 추가로 관측할 수 있는 시간은 열흘 정도밖에 없었어요. 이미 이제 멀리 도망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으로선 정말 이게 외계인의 우주선이 도망가는 걸 본 건지 아니면 평범한 얼음 돌멩이 보고 그냥 우리가 좋아한 건지는 알 수 없죠.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아틀라스라고 하는 선체가 오니까 이 아비로에 교수가 또 신난 거예요. 이번에도 그럼 또 가속해야죠. 그럼. 네. 그래서 이제 다양한 그 근거를 내세우면서 처음에 이 천체는 진짜 이번엔 진짜다. 이번에는 이거 찐 외계인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 첫 번째로 처음에 확인되었을 때 이 아틀라스의 사이즈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해성이나 소행성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크다. 수십 킬로미터는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커다란 해성이 오는 건 불가능하다. 일단 근거에 대한 검증은 저희가 차례차례 해보겠습니다. 일단 근거를 제시해 주시죠. 너무 크다. 일단 첫 번째. 그리고 또 보통 해성들은 얼음이 얼어 있는 거니까 이제 태양에 가까이 다가오면서 그 얼음 속에 얼어 있던 다양한 화학 성분들이 새어 나와야 해요. 근데 처음에 딱 관측을 해보니까 이 천체는 어떤 일반적인 해성에서 검출되어야 하는 화학 성분들이 보이지 않는다. 이거 일반적 해성 아닌 것 같다. 일반적으로 나와야 될 성분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제일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날아오고 있는 아틀라스의 궤도는 사실상 태양계 원반에 되게 나란하게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재밌냐면 앞서 날아왔던 보리소프나 오umu아무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태양계 원반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태양이 있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도 돌고 목성도 돌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날아왔던 애들은 거의 수직하게 날아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지나갔죠. 그냥 사방에서 아무 데서나 그냥 날아오는 천체처럼 움직였어요. 근데 이번에 날아오고 있는 아틀라스의 경우에는 이 원반 평면에 대해서 거의 나란하게 누워서 날아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날아오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얘가 움직이는 궤적을 당시에 계산해 보니까 화성이나 목성이나 지구 이 태양계 주요한 행성들 근처를 좀 훑고 지나가는 것 같다. 라고 나란하게 오면서 쓱 훑고 간다. 그래서 약간 이거 무슨 그 우리 보이저 탐사선처럼 의도적으로 태양계 주요 행성들을 두루두루 탐사하려고 드론 같네요. 근처를 지나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또 이 아비로앱의 상상력이 뿅 하고 발현된 거죠. 그것도 이 사람이 제시한 하나의 근거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세 가지 근거를 그러면 우리 먼지님과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로앱이 제시한 첫 번째 근거, 얘가 크기가 지나치게 크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뭐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실제로 관측으로 확인된 걸 보면 오umu아무아 때는 길이가 100에서 200m, 그리고 두 번째로 왔던 보리소프 경우에는 500m 정도인데 처음에 추정했던 사이즈는 수십 킬로미터 스케일이었기 때문에 아틀라스는 그러니까 기존에 날아왔던 성간 손님에 비해서 10배 이상 더 큰 거잖아요. 확실히 엄청 크네요. 그럼 이거 진짜 큰 함선이 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약간 이런 이야기도 만들었어요. 오umu아무아가 선발대예요. 일단 지구에 어떤 놈들이 살고 있는지 잠깐 먼저 온 거예요. 그리고 훑고 이제 간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만만한 놈들 있다. 쳐들어가자 해서 이제 대형 함선이 이제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umu아무아가 정찰대였으면은 임무 마치고 본진으로 돌아갈 때 다시 돌아와야 되지 않나요? 태양계를 지나와야 되지 않나요? 여기 진지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는 맙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성치고 너무 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거는 지금 곧바로 추가 관측을 통해서 좀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완공돼서 제가 막 엄청 흥분해가지고 소개드렸던 베라 루빈 망원경이 있어요. 근데 베라 루빈 망원경이 우연하게도 의도치 않게 그냥 하늘을 훑어보고 있으니까 우연하게 아틀라스를 찍었어요. 베라 루빈이 찍었어요? 네. 그래서 베라 루빈으로 최근에 그 찍었던 사진을 분석해 보니까 사진 속에 있는 그 아틀라스의 모습은 지름이 한 11km쯤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것도 그러면 큰 거 아니냐라고 싶을지도 모르겠지만 아까 몇백 미터 단위였죠? 아까 100에서 한 500m 스케일이었거든요. 근데 꼭 그렇진 않은 게 우리가 해성의 사이즈를 판단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해성은 평범한 돌멩이가 아니라
얼음으로 꽝꽝 얼어 있거든요. 어. 그러면 태양계 안쪽으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태양빛을 더 많이 받고 네. 얼음이 승화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승화한 가스 구름이 이 얼음 핵을 감쌉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사진을 찍었을 때 그 펑퍼짐하고 밝게 보이는 덩어리진 혜성의 사이즈가 네네. 실제 그 속에 숨어 있는 순수한 핵의 사이즈인지 아. 핵을 감싸면서 펑퍼짐하게 퍼져 있는 그 혜성의 머리통 사이즈인지 어렵겠네요. 가늠하기가. 알기가 어렵죠. 예, 예. 실제로 되게 재밌는 사례 중에 하나가 있는데 2007년에 네. 태양 근처를 되게 가까이 지나간 홈즈 혜성이라는 애가 있어요. 네. 네, 이때 그 혜성이 태양 근처를 가까이 지나가면서 이번에도 그 혜성의 머리가 부풀었을 거 아니에요? 가스가 그렇죠. 막 나오니까. 네. 우리가 이런 걸 혜성의 코마라고 하거든요. 어. 이 코마가 네. 지름이 150만 킬로미터까지 부풀었어요. 150만 킬로미터요? 네. 지름이? 네.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네. 태양 사이즈에 맞먹어요. 그러니까 사실 와, 혜성이라 봤자 그렇게 될 수가 있구나. 수 킬로미터 스케일의 얼음 조각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얘가 태양 근처에 너무 가까이 지나가면 네. 완전 하얗게 불태우면서 와, 펑퍼짐하게 부푼 나머지. 수 킬로미터짜리 알맹이가 이렇게 플러스 150만 킬로. 그렇죠. 에. 그래서 약간 좀 와. 재밌는 생각을 해보면 2007년에 홈즈가 머리통이 커졌을 때 네. 그땐 잠시 우리 태양계에는 태양만한 게 2개 있었던 거예요. 그러네. 태양 하나, 근처에 홈즈 혜성 머리통 하나. 와. 그래서 약간 좀 재밌는 신기하다. 그런 풍경이었겠죠. 그래서 네. 이처럼 사진 속에 아직은 충분히 가까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진 속에 보이는 그 펑퍼짐한 얼룩 사이즈만 보고 얘가 엄청 크다 작다 이야기하는 건 좀 시기상조인 측면도 있고요. 근데 이게 시기상조라고 말하려면 그 아틀라스 얘가 혜성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혜성입니까? 그래서 이제 베라 루빈 관측에 되게 중요한 게 찍혔어요. 네. 조금씩 꼬리를 그리기 시작하는 게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혜성처럼. 이제 막 태양계 안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 보니까 드디어 가스 꼬리가 하나하나 이제 그려지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지난 며칠 몇 달 사이에 쭉 관측된 거를 보면 아주 처음에는 너무 멀고 꼬리도 잘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 그 태양계 안쪽으로 다가오면서 꼬리가 조금씩 그려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천문학자들은 이거 무슨 뭐 외계 우주선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평범한 혜성인 것 같다. 그래서 2025년에 발견된 첫 번째 성이다라고 해서 C2025N1이라고도 불러요. 혜성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혜성이라면 충분히 11km 뭐 그 정도 사이즈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상할 게 없다라는 거고요. 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사람 아비 로앱 네. 하버드 교수님이 제시한 두 번째 근거가 이제 일반적인 혜성에서 보여야 할 화학 성분이 보이지 않는다. 이 아틀라스에서는. 네.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너무 일찍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혜성은 태양계에 아직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을 때는 얼음이 다 녹지 않았으니까 그 얼음에 스며들어 있던 성분들이 많이 새어나오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는 얼음이 충분히 가까워지면서 얼음이 녹고 있고 거기에 숨어있던 화학 성분들이 조금씩 뿜어 나오고 있어요. 꼬리가 나오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처음에는 뭐 시아노아물이라든지 아니면 수소 하나, 산소 하나로 이루어진 하이드록실기라든지 이런 화학 성분들이 있는데 이게 안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다 잘 검출되고 있고요. 그래요? 네, 충분히 그냥 평범한 혜성이 보여야 할 모습을 순서에 맞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근거도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제 마지막 근거가 가장 좀 솔깃한 주장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태양계 그 원반이라고 하나요? 가 이제 나란하게 움직인다. 네. 앞선 두 번의 성간 천체와 달리.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사실 굉장히 드문 케이스처럼 보이긴 하지만 네. 오히려 이게 시사하는 바는 얘가 외계 우주선일 거다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동안 앞서 마주했던 두 번의 손님들과는 다른 곳에서 얘가 기원했다라는 거 정도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이번에 확인된 3I 아틀라스의 궤도는 그 사실상 태양계 원반에 나란하게 누워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지구가 돌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거꾸로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네. 그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오고 있다기보다는 이제 그 정반대로 일종의 역행하는 듯한 방향으로 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더욱더 얘는 확실히 태양계와는 상관없는 별도의 역학적 세계에서 떠돌다가 유입된 천체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당초 아비 로앱이 주장했던 거와 다르게 딱히 지구랑 목성 근처를 지나가지도 않아요. 아까 이렇게 막 훑어보는 느낌이라고 네. 하셨는데 그래서 그것도 뭐 아니에요? 우리 네. 지구에는 사실 거의 접근하지 않고요. 또 목성으로부터도 4AU 정도 거리를 두고 지나가기 때문에 뭐 그렇게 가까이 지나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뭔가 되게
날카로운 세 가지 근거인 줄 알았는데 좀 허무하네요. 이 아비로의 이분도 사실은 원래 되게 훌륭한 연구 많이 하시고 되게 좋은 천문학자인데 다만 이제 오umu아모아 때 좀 많이 재미를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umu아모아가 실제 보여주었던 어떤 궤도의 특성이나 어떤 물리적인 성질을 봤을 때 이게 자연적인 천체, 적어도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기존의 천체와는 좀 다른 것 같다라는 것까지는 오케이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정말 외계인이 타고 온 우주선이다를 입증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100번 양보해서 좀 재밌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우주의 가십 정도, 재밌는 천문학적인 상상력 정도로는 우리가 허용할 수 있지만 예. 진지하게 그래서 이건 과학적으로 외계인 우주선으로 입증되었다 땅땅땅 하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근데 이제 워낙에 좀 재밌는 이야기를 잘 만드신 바람에 그 오umu아모아 때 좀 많은 반향이 있었구나. 그렇죠. 좀 히트를 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좀 재미를 보셔서 그런지 뭐 관련 뭐 책도 쓰시고 맞아요. 이랬나요? 책도 그래요? 쓰시고 뭐 여기저기 언론 활동도 하시고 이분이 그래서 좀 흑역사를 하나 남긴 게 있어요. 아비로의 이분이. 네, 예. 이제 워낙에 성간 천체가 우주선이다. 요 이슈를 가지고 재미를 좀 쏠쏠하게 보신 나머지 네네. 어떤 프로젝트를 하신 적이 있냐면 혹시 과거에도 태양계 근처에 성간 천체가 지나간 적이 있지 않을까? 있겠죠. 당연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우연히 처음 발견한 게 오umu아모아였을 뿐인 거지. 네, 그렇지. 뭐 100년 전에도 200년 전에도 막 지나가고 있었을 거예요. 네. 그렇다면 혹시 그들 중에 일부는 지구에 추락한 적도 있지 않을까?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렇죠. 예. 운석이 가끔 떨어지니까 당연히 불가능하진 않겠죠. 네. 그러면 잘하면 오래전에 지구에 추락한 적이 있었던 외계인 우주선의 파편을 그치. 바닷속에서 내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우주선의 파편을. 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말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그러지 말란 법 있나? 예. 이 아비로의 교수가 근데 파편을 보여줘야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아비로의 교수가 약간 좀 재밌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당연히 대부분의 꼰대 같은 주류 천문학자들은 말이 되냐. 그 설령 있어도 그걸 어떻게 찾냐. 좀 이상한 소리 하지 말아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아비로앱이 본인을 갈릴레오에 이제 연결시킵니다. 세상이 날 억까하지만 네. 난 진리를 말하고 나는 있는데. 홀로 외롭게 뚜벅뚜벅 걸어가 나가는 나는 외로운 갈릴레오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바닷속에서 외계인의 우주선 파편을 줍겠다라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이름을 갈릴레오 프로젝트라고 지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실제로 크라우드 펀딩 같은 걸 해서 네. 많은 또 SF 덕후들의 돈을 다 모아서 모금을 했어요. 모금을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낚시를 떠났습니다. 외계인 우주선 낚시. 아니 바다가 얼마나 넓은데 뭐 어딘 줄 알고 가. 예. 이게 좀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예. 2014년 1월 8일에 네. 당시 남태평양 파푸아뉴기니 근처 해상에서 좀 큰 폭발이 하나 벌어졌어요. 네. 그리고 그게 지진기에서 감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진계 기록을 바탕으로 당시 아비로앱은 이때 운석이 하나 떨어졌고 그 운석의 속도나 방향을 보니 얘는 태양계 바깥에서 날아왔던 또 다른 성간 천체였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주장까지는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맞다면 네. 사실은 우리 지구가 접촉하거나 발견한 성간 천체 1호는 오umu아모아가 아니라 2014년에 아예 지구에 부딪혔던 이 운석이 사실은 1호가 돼야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0번째 그렇죠. 성간 천체가 제일 되는 처음. 거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뭐 CENIOS 2014-0108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당시 그 지진계 기록을 바탕으로 아비로의 교수가 이게 추락한 것으로 의심되는 바다에 갑니다. 예. 사람들을 데리고. 예. 그래서 이제 동료들이랑 같이 막 안에 기계 같은 걸 넣어놓고 금속 조각 찾기를 해요. 태평양에서. 네, 약간 사금 채취하는 것처럼 이제 막 하는 거예요. 예. 해가지고 네. 약간 비비탄 총알 같은 조그만한 동그란 구슬 모양의 금속 조각을 발견했다고 주장을 했죠. 네. 되게 많이 발견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본인은 이거 그때 당시에 지구로 추락한 외계인 우주선의 파편일 수 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죠. 뭐 이런 거 다 누가 검사해봤나요? 예. 당연히 이제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은 그런 방식으로는 이게 진짜 뭐 외계인 파편인지 아니면 실제 그때 떨어진 성간 천체이긴 한 건지 네. 알기 어렵다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들을 하는데 네.
이제 아비로앱은 뭐 여기에서 자연적인 운석에선 보기 어려운 어떤 인공 금속의 성분도 검출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막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재밌는 반론이 있어요. 어떤 반론이? 이 아비로앱 팀이 조사를 했던 바닷가 근처에 섬이 있거든요. 근데 섬에 이제 도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도로에서 가끔 뭐 큰 덤프 트럭 같은 게 이제 당연히 오고 가겠죠. 네. 근데 이런 덩치 큰 트럭이 오고 갈 때마다 비슷한 레벨의 작은 진동이 계속 지진기에 감지가 돼요. 아, 진동이요? 네. 예. 그래서 당시 그 아비로앱 교수가 이 포인트가 성간 운석이 추락한 지점입니다라고 주장했던 근거가 지진계 기록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인용했던 진동 정도는 그냥 도로에서 트럭 왔다 갔다 할 때 감지되는 수준이랑 비슷해요. 운석이 안 떨어졌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운석이 꼭 이 포인트에 안 떨어졌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천문학자들이 저거 그냥 트럭 지나간 거 그렇죠. 진동 착각해가지고 그거 가서 그냥 뭐 트럭 파편 주워온 거 아니냐. 라고 이제 가끔 트럭에서 못 떨어질 때 있어요. 진짜 위험하게. 네, 예, 그래서 맞아요. 그냥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제 약간 비꼬기도 해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대표적인 흑역사를 남겨서 약간 비판을 좀 받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있죠. 뭐 오umu아무아보다 전이라길래 전 한참 전 뭐 운석 파편인 줄 알았는데 그래봤자 2014년이야. 네, 그렇죠. 거기서부터 약간 김이 샜어요. 예. 근데 이제 먼지님께서 사실 아비로앱의 이런 주장이 좀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측면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던데 어떤 점을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SF 영화 좋아하고 또 과학을 되게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바라보는 밤하늘을 다채롭고 또 가끔은 익살스럽게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적당한 수준의 과학적 상상력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너무 진지하게 몰입을 해서 막 돈도 모으고 이거를 어떤 정식 학설처럼 제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이제 위험할 수 있다고 전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성간 천체가 방문했을 때 더 주목해야 하는 진짜 천문학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따로 있거든요. 아, 어떤 점이죠? 근데 자꾸 이거를 흐릿하게 만들고 여기에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주장이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중요한 의미를 가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 중요한 의미가 이제 뭐냐고 물어보셨으니까 일단 첫 번째 성간 천체 태양계 바깥에서 또 다른 무언가가 가끔씩 우리 곁을 날아온다. 우리 곁으로 날아온다. 이거가 의미하는 건 우리 태양계가 고립된 세계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계가 너무 넓고 또 우주가 너무 광활하니까 우리는 태양계 공간 안에 순수하게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 있었던 애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태양계에서 발견되는 모든 천체들, 소행성, 부스러기 다 50억 년 전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던 애들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넓은 고립계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주는 뻥 뚫려 있고 물론 긴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가끔 가다가 다른 별에 살고 있던 무언가 날아오기도 하고 반대로 태양계에 살고 있던 무언가가 날아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즉 물질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 태양계도 또 다른 항성계도 마찬가지로 서로 긴 시간에 걸쳐서 각자의 물질을 주고받는 결국엔 은하계 스케일에서 봤을 때 모든 별들이 자신들의 물질을 골고루 나눠 갖는 그런 물질 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일단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태양계에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어떤 물질도 뭐 엄청 오래전에 외부에서 왔을 수도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라는 고향이 사실은 다른 세계와 계속 긴 시간에 걸쳐서 소통하고 있는 세계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특히 이번에 발견된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궤도 이야기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얘가 날아오고 있는 고향 자체가 좀 독특한 측면이 있어요. 이제 앞서서 그 발견됐던 오umu아무아나 보리소프 같은 경우에는 태양계 원반에 대해서 거의 수직한 방향으로 날아왔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서 약간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네, 좋습니다. 그 태양계는 우리 은하가 있으면 우리 은하 원반에 대해서 태양계가 기울어져 있어요. 아, 우리 은하 원반에 대해서 태양계가 기울어져 있어요. 우리 은하가 지름 10만 광년짜리 빈대떡이라고 하면 그 빈대떡에 꽂혀 있는 약간 기울어진 파 쪼가리가 우리 태양계예요. 아,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 있고 은하계 원반이 이렇게 있을 때 이 기울어진 태양계 원반에 대해서 무언가가 수직하게 날아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앞선 두 번의 성간 천체. 이게 보리소프 오umu아무아인데 그렇다는 건 우리 태양계에 대해서 수직하게 날아왔던 얘네들은 이 얇은 원반에서 왔다는 거예요. 파전이랑
아, 파전에서 왔다고요? 네, 아, 파전 그래? 면에서 온 거죠. 아, 그 면에서 네, 왔다. 얇은 파전 면에서 온 애들이라는 거예요. 아, 네네. 네, 근데 그러니까 우리 은하계에서 맞습니다. 왔다. 네. 예. 근데 이제 우리 은하가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원반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아주 납작하게 한 가운데 쫙 눌려 있는 얇은 원반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거를 뭐 영어로 thin disk라고 불러요. thin disk. 그리고 이제 좀 더 위아래로 넓게 펑퍼짐하게 퍼져 있는 두꺼운 원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thick disk라고 불러요. 네. 뭐 간단하죠. 네. 근데 이 thin disk랑 thick disk랑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이 얇고 두꺼운 원반이 왜 따로 만들어졌는지 얘네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큰 그 미스터리가 남아있긴 하지만 예. 얇은 원반은 주로 나이가 어린 이제 막 최근에 태어난 별들이 주로 살고 있어요. 반면에 얇은 원반에는 두꺼운 원반은 훨씬 더 오래 전에 100억 년 전에 오래전에 만들어진 늙은 별들만 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세대가 나뉘어져 있어요. 그럼 그 얇은 원반, 두꺼운 원반 그리고 아까 그 파전 쪼가리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얇은 원반, 두꺼운 원반은 이렇게 수평하게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예. 두께 차이가 좀 돼요. 그래서 예. 얇은 원반은 물론 얇은 천문학적으로 얇은 건데 네. 얇은 원반은 두께가 한 1000광년 이내고요. 두꺼운 원반은 이제 위아래로 한 3, 4천 광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두껍긴 한 거죠.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날아왔던 두 개, 오umu아무아랑 보리소프는 얇은 원반에서 다이렉트로 날아온 걸로 보여요. 예. 왜냐면 누워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태양계 원반에 대해서 수직하게 날아왔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 얇은 원반상에서 머물던 애들이 무언가 날아온 거죠. 그런데 네. 이번에 날아온 아틀라스는 이 기울어져 있는 파 쪼가리, 우리 태양계 원반에 대해서 이 원반에 나란하게 날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얇은 원반상에서 왔다는 게 아니라 기울어진 태양계 원반에 나란하게 그렇죠. 두꺼운 원반에서 날아왔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게 두꺼운 원반. 네. 이해가 혹시 되실까요? 네. 그래서 네. 이 두꺼운 원반에서 왔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오늘 이게 뭐 라디오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네.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보시면 이해가 훨씬 잘 됩니다. 그래서 이 두꺼운 원반에 살고 있는 별이라는 건 100억 년 전에 태어난 아주 오래된 별. 그렇죠. 아까 오래된 녀석들. 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틀라스 얘도 오래된. 네. 얘도 오래된 건가요? 오래된 별을 지나온 건가요? 오래된 별 곁에 있다가 날아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틀라스는 진짜 소중한 보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100억 년도 더 전에 이제 막 태어났던 어떤 애기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별이 이제 막 태어나고 있는데 안타까운 사연으로 인해서 곧바로 고향을 탈출한 거죠. 그래서 그 동네에서 한창 새로운 별이 만들어지고 있던 무렵 1세대 별들이 만들어지던 당시 그 주변의 재료를 그대로 품고 꽝꽝 얼어붙은 채로 날아오고 있는 거예요. 진짜 태고적 우주의 모습을 감고 태양보다도 훨씬 나이 많은 애들 이랑 있던 애들이 있던 애네요. 그러니까 진짜 고대의 파편이 이제 태양계로 날아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 연구하면 진짜 오래전에 태어났던 별이나 행성들이 정확히 어떤 재료로 만들어져 있고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단서가 힌트가 되겠네.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와. 그러면 얘가 그 오래된 별들에서 우리 태양계로 들어오기까지 또 다른 별을 뭐 들렀거나 지나쳤을 수도 있나요? 그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인데 현재 우리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되게 교묘하게 잘 피해서 다른 별 곁은 안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은하계 원반 안에도 별과 별 사이 밀도가 비교적 휑하기 때문에 뭐 크게 다른 별은 지나지 않고 고향 별에서 슝 날아와서 뭐 몇 백만 년에 걸쳐서 우리 태양계 안쪽으로 날아온 것 같고요. 그렇다는 건 더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만약에 앞서서 다른 별 곁을 지나간 적이 있다면 그때 또 그 별 근처를 지나가면서 섞이겠죠. 다 섞이는 것도 있고 또 다 날아가 버리겠죠. 성분이 또 그때 녹아버릴 테니까 다 날아가 버릴 텐데 얘는 어떻게 용케 다른 별을 안 지나가서 원래 태고적의 성분을 그대로 머금고 그냥 꽝꽝 얼어붙은 그대로 날아오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 주라기 공원 호박 모기처럼 그걸 온전히 훼손당하지 않고 우리한테 오고 있다. 약간 되게 오랫동안 버려진 냉동 창고에서 꽝꽝 얼어있는 100년 전 아이스크림 꺼낸 기분 같은 거죠. 야, 느낌이 확 오네. 이게 진짜 중요한 의미인 거고. 그렇죠.
근데 아까 그 아비 로앱 그 교수님 같은 이제 주장이 오면 그걸 좀 흐릴 우려가 있다. 네, 맞습니다. 라는 건데. 야, 그럼 마치면서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성간 천체를 두고 이제 아비 로앱 교수뿐만 아니라 그의 뭐 팬도 있고 또 수많은 천문학 팬들이 외계인과 연결시켜 생각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 심리. 예. 저는 계속 어떤 외로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아직 우리가 살아있는 외계 생명체나 뚜렷한 증거를 발견한 적은 없잖아요. 제가 최근에도 되게 재미있는 가짜 뉴스를 봤어요. 어떤 가짜 그 뉴스인가요? 제임스 웹 망원경이 아까 말씀드린 그 스타샷 프로젝트의 종착지 네. 프록시마 센터리라고 하는 이웃별에서 도시 불빛을 감지했다. 그래서 외계 문명의 증거가 드디어 확실시 됐다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이거 제가 영상이면 좀 무조건 눌러봅니다. 네, 예. 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만드는 이유는 아마 우리 모두 가슴 한켠에 부디 누군가 우주에 살고 있고 또 머지않아서 우리가 그들을 진짜 확인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 나쁜 의도든 좋은 의도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 어떤 천문학적인 외로움, 고독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하늘을 볼 때마다 저기 혹시 뭔가 오고 있진 않을까? 그치. 이번에 온 건 진짜 이번엔 외계인이지 않을까? 약간 그런 기대나 미련을 하는 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아틀라스 그럼 태양길 지났나요? 아니요, 이제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 진입 계속 중. 더 가까이 다가올 겁니다. 거기서 뭐가 보일까? 네. 태고적 무언가 네네.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은 성간 천체 얘기를 했습니다. 외계인의 우주선이라 불렸던 오umu아무아부터 이번에 3I 아틀라스까지 성간 천체 이야기 우주먼지 지웅배 교수와 함께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